사화에서는 역대급 엔딩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는데요. 바로 권중현의 정체가 밝혀져 충격을 안겼죠. 권중현은 강신재에게 있어 인생의 멘토이자 폭주 기관차 같은 강신재 어머니 이태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해일 변호사로서 2인자 역할도 하고 있죠. 그런 그가 알고 보니 자신들이 추적하고 있는 커넥트인의 VIP였던 것입니다. 강신재 입장에서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을 텐데요. 문제는 강신재뿐만이 아니라 권중현 또한 강신재 일행이 자신 정체를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커넥트인의 가장 꼭대기에 그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5화에서는 이들의 본격적인 브레인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은 바로 조유정의 죽음이었는데요. 살기 위해 했던 선택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죠. 4화에서 조유정은 구선규의 지휘 아래 현장 검증을 실시했는데요. 율라영이 이번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커넥트인은 자신을 죽일 거라며 쉽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에는 율라영의 손을 잡았죠. 자신이 현장에 있었던 건 맞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죽인 자는 따로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말했죠. 율라영은 진실을 말한 조유정의 손을 잡아주며 자신이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안심시켰는데요. 조유정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들 변호사 3인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유정이 왜 그토록 커넥트인을 두려워했는지 알지 못했는데요. 그가 죽고 나서야 자신들이 너무 방심했음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조유정은 외형적으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던 것이죠. 조유정에게는 유일한 혈육인 언니가 있었는데요. 조유정이 입을 닫지 않으면 언니를 평생 자신과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살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율라영은 커넥트인이 절대 조유정에게 접근할 수 없게 차단한다고 했지만 청소 아주머니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죠. 커넥트인이 얼마나 잔인한 조직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언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서에는 언니를 지켜달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들 3인방은 이 문구를 보고 타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율라영을 포함해 이들은 자신들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당사자는 사라졌지만 끝까지 추적하기로 결심했죠. 더 이상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커넥트인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들이 찾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율라영은 직접 생방송에 출연해 커넥트인 어플을 언급하며 선전포고를 날렸는데요. 이들의 계획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이 드라마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단연 변호사 3인방인데요. 율라영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위기 앞에서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인물이죠. 과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DNA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과감한 거래를 감행하는데요. 온갖 위협 속에서도 생방송에 나가 커넥트인을 향해 직접 도발하는 모습의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인물입니다. 4화 엔딩에서 자신을 찾아온 박재열을 마주한 순간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었죠. 평소 그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율라영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관계에 궁금증을 낳았죠. 박재열이 바로 율라영의 트라우마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이번 회차에서 드러난 만큼 20년 전 일이 커넥트인을 추적하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강신재는 냉철함의 끝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자신의 멘토인 권중현 변호사가 커넥트인 VIP 고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뜨거운 차를 자신 손등에 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그 집요함이 강신재라는 캐릭터의 핵심인데요.
그러나 팀원들이 권중현의 핸드폰 접속에 성공한 순간 모든 정보가 박재열에게 노출되고 커넥트인 관련 데이터가 순식간에 삭제되는 장면은 모두를 당황하게 했죠. 게다가 이들의 사진까지 박재열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즉 순식간에 커넥트인의 타겟이 되어버린 것이죠. 황현진은 행동파답게 이준혁 기자 사망 후 건달들의 감시망을 뚫고 이선아를 직접 찾아가 커넥트인 정보를 캐내는 가감함을 보여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황현진이 세 사람 중 가장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인물로 보이죠. 20년 전 사건이나 이준혁 기자 사망 사건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황현진 남편 구선규 형사의 눈에 이 세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형사의 촉이 발동한 것이죠. 그는 처음엔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이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비밀로 묶인 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했죠. 그는 황현진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었는데요. 과연 20년 전 사건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들 부부 사이에 점점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민서가 이들 사무실에 찾아온 장면이죠. 그는 홈트레이닝 어플로 위장한 커넥트인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며 VIP 고객들이 현금으로 옵션을 선택하는 시스템을 설명했는데요.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의 흔적이 민서의 몸 곳곳에 남아있었죠. 그 장면을 본 3인방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권중현이 커넥트인의 VIP라는 것도 한민서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그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는 순간 사색이 되었죠. 가장 충격받은 인물은 바로 강신재였습니다. 법조계 엘리트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그의 정체가 제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이 드라마는 1화부터 조금씩 떡밥들을 뿌려왔는데요. 이후 한꺼번에 연결되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죠. LNJ 10주년에 배달된 2005년산 와인, 강신재 차에 낙서된 숫자, 황현진 손에 찍힌 DK의 저울 도장. 이 모든 것들이 2005년 호숫가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거 장면에서 호숫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율라영이었는데요. 목이 졸린 강신재를 구하려 황현진이 쇠 파이프를 휘둘렸죠. 그 파이프에 맞아 죽은 사람이 바로 박주환이었고 현재의 박재열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알고 있던 사람이 검사로 살아 돌아온 것인데요. 율라영 앞에 나타나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라며 손을 내밀자 라영의 눈빛은 공포로 변했죠. 그렇다면 5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재열이 율라영 앞에 나타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데요. 복수인지 아니면 커넥트인 수사를 멈추라는 경고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가 지금도 몸에 심각한 통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20년 전 사건이 그를 지금의 괴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둘 중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강신재를 포함한 이들 3인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한들 이들이 커넥트인 추적을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텐데요. 여기에 황현진 남편인 구선규까지 동참할 것으로 보이죠. 구선규는 한국대 법대 동아리 실종 사건에 이들 3인이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재열은 이 3인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황현진을 위협하기 위해 구선규를 미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들도 20년 전 일이 밝혀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은 바로 현진이라고 했는데요. 박재열 입장에서도 이들 중 가장 약한 고리는 황현진으로 보이는 것이죠. 박재열이 구기자 사망 사건에 황현진이 연루되어 있음을 구선규에게 간접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번에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20년 전의 진범이 현진이라고 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3인방 사이에 균열을 내기에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한민서와 박상아가 연결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SNS 언니라는 설정이 의미심장해 보이죠. 박재열을 가장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그의 딸을 커넥트인의 그루밍 피해자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